대명사에서 저번에 세트할 때 같이 했었는데 이때 이제 대시랑 우리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랑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에서도 what을 배웠으니까 요 세 가지를 구분을 잘 해주면 돼요. 그럼 명사절 접속사. 우리 원래 접속사는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거잖아. 근데 무슨 문장을 이어주냐면 이제 명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줘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그다음에 접속사니까 어쨌든 선행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요. 이렇게 앞에랑 뒤를 다 보는 거야. 선행사가 앞에 없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얘는 명사절 접속사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지 않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었지. 뒤에서 뭔가 하나를 빼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that 자체가 누구를 원래는 대신하는 말이냐면 선행사. 이 아이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관계대명사 양쪽에는 이제 선행사,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얘는 what은 선행사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에 뒤에는 어쨌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근데 이제 두 가지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 밑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 that도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어쨌든 명사라는 뜻이야, 것이라고. 근데 관계대명사 what 얘도 해석을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두 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는 똑같아. 뒤에 문장이 위에는 불완전하고 밑에 있는 접속사는 완전해. 그래서 해석은 비슷하게 되지만 이제 영어 문법에서 찾을 때는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뒤에가 불완전하면 what을 쓰고 뒤에가 완전하면 this을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wh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사가 없으니까 얘도 이 자체가 명사절이에요. 대신에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that 얘는 이름이 관계대명사잖아. 얘는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얘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형용사처럼 하죠. 뭐뭐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일단 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 관계대명사 말고 접속사 되실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명사절이니까 또 것이라고 해석이 바뀌고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해석을 해봤을 때 는이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관계대명사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문장에서 나오는 역할도 달라요. 명사니까 주어, 보어, 목적 이런 자리에 나오겠지. 그래서 대시 어쨌든 접속사니까 얘 안에 주어랑 동사가 한 번 더 있어. 그래서 대시라는 그 문장 전체가 앞에 주어 자리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주어 자리라는 건 무슨 자리냐면 동사가 여기 하나 큰 동사가 있잖아. is가. 그 앞에 있는 이 전체 자리가 전부 다 큰 주어 자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장이 이제 주어, 동사, 비동사니까 걔가 구어겠지. 근데 이 주어 자리에 그냥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쭉 나왔다는 뜻이야. 그리고 문장이기 때문에 이 that 안에도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고 큰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은 그녀가 모델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것이라고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녀가 모델인 것. 한 다음에 주어니까 이게 붙어서 그녀가 모델인 것은 확실하지 않.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사실은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뭘 써요? 가주어. 이 자리를 완전히 다 대신해서 가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아예 뒤로 돌려서 진주어, 가주어 이런 형태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때 꿈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는 이렇게 됐고 보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이제 크게 끊었을 때 문장의 동사를 찾으면 돼요. 우리 대세에서 보통 독해할 때 끊죠. 여기서 끊으면
그럼 that 자리가 어디 뒤냐면 비동사 뒷자리. 그럼 우리 비동사 뒷자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어예요. 그래서 요게 보어 자리에 등장을 했구나. 그럼 보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이 안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는 한 다음에 이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주어는 the problem이니까. 그럼 그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 목적어 같은 경우에도 대에서 끊었을 때. 목적어는 어쨌든 비동사 말고 그냥 나머지 일반 동사 뒤에 나오면 전부 다 목적어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목적어는 이제 을룰이 붙어야 되잖아. 너가 입학 시험을 통과한 것을 누가 들었어? 우리가 들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때 대신 배까지 포함을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1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갈게요. 2번은 요거를 잘 보면 되는데 얘는 접속사 대세요. 지금 배우는 건 접속사 대 중에도 생략이 가능한 게 있어. 아까 접속사가 명사니까 세 가지 자리에 온다고 했잖아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세 가지 자리.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어절이야. 목적절인데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얘기하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때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 뒷자리예요? 일반 동사 뒷자리. 동사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동사가 일반 동사네, 비동사가 아니네. 그 뒷자리에 나오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 우리가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또 한 번 나오려면 중간에 원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원래는 이게 있었던 거야.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큰 주어 동사에서 봤을 때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녀가 솔직하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에 문장을 일반 동사 뒤에서 써줄 때는 중간에 대시 생략이 돼도 된다. 그거는 3번부터 볼게요. 이게 3번이랑 2번이 조금 이어져 있어서 그냥 2번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3번의 의문사 먼저 볼게요. 이제 우리가 명사절 이끄는 거를 세타에선 대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의문사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도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을 해요. 그럼 의문문이 무엇이냐? 원래는 이렇게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의문문이라고 하잖아? When does the ferry come?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밑에 간접 의문문을 배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의문문이 있는데 이게 다른 문장에 쏙 들어가는 그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야. 오늘 배울 거. 그러면 의문문이 다른 문장으로 쏙 들어가면 그 문장의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명사. 첫 번째 예문에 보세요. 일단은 간접 의문문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리가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페리가 언제 오는지 알아? 나 페리가 언제 오는지 알고 싶어. 나 페리가 언제 오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로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싶을 때 이제 요 두 가지 문장을 합칠 거야.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 어쨌든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너 아니? 이거랑 뒤에 있는 fairy가 언제 와?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거야. 그럼 합칠 때 그냥 이제 얘는 의문사잖아요. 의문사인 건 알지? WH 시작하는 건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대로 내려와. 의문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안에 있는 주어랑 동사를 찾아야 돼. 그래서 주어가 여기서 when does the ferry come에서 얘가 주어죠. when 안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될 건 이 주어가 내려오는 거야. when 다음에 the ferry. 얘가 먼저 내려와. 그 다음에 이제는 얘는 의문문이고요. 우리가 쓸 거는 간접 의문문이야. 문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순이 바뀌어요. 어순이 어떻게 바뀌냐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does가 필요가 있어, 없어? does는 필요가 없어요. 버려야 돼. 버리고. 필요가 없어. 얘는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조동사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주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내려야 되는데 얘가 동사라고 했어요. 근데 주어를 내렸을 때 이 주어가 지금 단수잖아. 단수면은 컴에 뭐가 붙어요? S. 얘가 붙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더스는 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근접 의문문. 근데 여기서 조금 많이 틀리는 게, 이 의문문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do you know 한 다음에 그냥 쭉 내려봐. 그럼 틀리는 거야. When the herd comes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앞에랑 뒤에 있는 걸 합치는 거야. 앞에 있는 거는 간접적으로 알고 싶어. 나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뒤에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도대체 직업으로 뭘 하시니?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사는 does가 아니라 그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니? 이게 동사야. 얘가 진짜 일반 동사고 얘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역할이 달라요, 문장에서. 그럼 간접 의문문에서 내릴 때 what 의문사 그대로 내려줘. 그 다음에 주어가 he잖아. he를 내려줘. 그 다음에 얘는 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does는. 앞에 있는 게 내려온 게 아니야. 뒤에 있는 동사가 내려온 거야. 얘가 내려온 거야. 얘가 내려왔는데 앞에 있는 he가 이제는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가 내려온 거야. does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다 똑같아. 그냥 쭉 내리면.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찾아서 내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 스티리는 탑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그녀가 그를 어디서 봤어? 이 두 문장을 합칠 거야. 그럼 그녀가 나한테 어디서 봤는지 얘기를 안 해줘. 그 말은 뭐야? 내가 그녀가 그를 어디서 봤는지 알고 싶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간접 의문문인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where? 의문사 내려요. 주어가 누구냐면 she예요, she. 나 앞에 있는 did는 그냥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기 때문에 버리는데 문제는 그냥 버리면 안 되고 did가 나타내주는 시제가 있잖아. 이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그러면 뒤에 있는 C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릴 때 so라고 바꿔서 내려줘야 돼. 과거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she saw him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지?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Who is the boy I don't remember인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야. 문장을 합칠 때는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뒤로 들어가요. 문장 구성 성분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I don't remember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문장 뒤로. Who.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얘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죠. 비동사니까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the boy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내려오면 그 두 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면 돼.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한 문장인데 다시 두 개로 쪼개볼게요. 두 개로 쪼개면 Do you know? 너 알고 있어? 그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뒤에 있는 게 간접 의문문이야. 그럼 이거를 원래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원래는 어떤 의문문이었겠어? 그래서 얘가 does고 그 다음에 he가 나오고 like는 어떻게 써야 돼요? s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s 다시 돌리면 안 붙여.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위에 다시 if whether로 넘어가면 if whether 이제 얘도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건데 일단 밑에 있는 거, 요것만 먼저 볼게. 얘도 어쨌든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간접 의문문이야. 그럼 간접 의문문을 만든다는 건 얘도 명사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전부 다 명사절 접속사니까 얘도 명사절이야. 근데 이제는 얘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밑에 있는 간접 의문문 형태를 다시 볼게요. 뒤에 있는 문장을 합치려고 하는 이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가 있어. WH로 다 시작하잖아. 근데 이제 이 if whether는 언제 쓰냐면 간접 의문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럼 밑에 예문을 같이 볼게요.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의문사가 없을 수 있지, 당연히. 왜? 왜 항상 의문사가 있어야 돼? 볼게요. 일단은
You have to decide. 너가 결정을 해야 돼. 이거랑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이 원래는 의문문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Will you stay here? 너 여기서 머물 거니? 여기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어 없어? Will you stay here?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의문문에 WH라는 의문사가 없을 때, 그걸로 시작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서 두 개 문장을 합쳐야 되는데 순서가 이거라고 했어.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했는데 의문사가 없어. 그럼 의문사 자리에 누구를 쓰냐면 if랑 whether를 쓴다는 거야. 이해했어? 의문사가 없으니까 두 개 문장을 합칠 때 의문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if, whether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순서가 주어, 동사라는 순이에요. 그럼 뒤에 주어가 얘잖아. 동사는 얘가 이제 같이 합쳐지는 거야. will stay 해서 두 개 합쳐서 이렇게 가요. 이해했지? 그래서 걔 위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if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고 물어볼 때 쓰이는 거야. 너가 여기서 머물지 안 머물지 결정해야 돼. 머물 거야 안 머물 거야? 이걸 물어볼 때 쓰이는 게 if whether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알아둬야 될 게 if가 인지 아닌지 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if를 어디서 배웠어? 부사절 접속사에서 배웠지.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 if를? 그치, 만약 뭐뭐라면 해서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if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if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부사절 접속사, 해석이 만약 뭐뭐라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지금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두 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했을 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나타내는 건지.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면 돼, 안 돼?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고 항상 현재 시제만 써야 되죠. 명사절 접속사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미래 시제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 will이 자꾸 나왔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미래 시제 이렇게 써도 큰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해야 돼. 부사절 접속사 이제 같이 볼게. 이거 물론 세타 때 한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 나타낸 접속사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시제가 안 된다고? 미래 시제랑 같이 쓰면 안 되고 항상 무슨 시제? 뒤에 현재 시제를 나오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그래서 그 뒤 문장을 쓸 때 조금 잘 보면 지금 문장이 이렇게 끊기겠지? 근데 부사절 접속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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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어. 어떤 건 뒤에 있고 어떤 건 앞에 있고 그러죠. 근데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쭉 있고 뒤에 나올 때는 여기 앞에 컴마가 있어요, 없어요? 부사절 접속사가 뒤에 나오면 컴마가 없어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절? 주절. 뒤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가 쓰인 게 부사절. 이름이야, 이름. 앞에 있는 문장 주절과 뒤에 있는 문장 부사절을 연결하는 게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주절이야.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사절이 when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컴마가 없어야 돼. 근데 요 네 번째 부사절이 어디고 주절이 어디야? 그럼 부사절이 앞에 갔을 때 컴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절이 먼저 있으면 컴마가 없고 부사절이 앞에 가면 여기 컴마가 있어야 돼. 그다음 밑에 뭐 after, before를 같이 봤으니까 얘도 넘어가고 until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since만 같이 볼게요. since는 뭐뭐 이후로인데 이후로 앞에 뭐가 보이네? we met 이게 같이 보이죠? have met, have pp 무슨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분사랑 완전 다른 거야. 현재 완료 시제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since랑 같이 쓰일 때 since는 옛날부터 한 일이에요. 과거.
우리가 중학교 때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여요. 다른 접속사 말고 since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인다. 그다음에 since 뒤에 있는 시제는 현재 완료랑 쓰일 때는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줘야 돼요. 밑으로 내려갈게. 이제 이유랑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이유는 여태까지 배운 거야.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sense도 들어가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 시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 얘는 그냥 이유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얘 여기서는 현재 완료를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결과를 좀 보면 결과는 좀 새로운 거긴 한데 일단 부사절 접속사에서 좀 끊어볼게 문장을. You look fat because you're wearing a heavy coat. 너가 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조금 뚱뚱해 보여.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because가 있는 그 부사절이 이유고 부사절이 없는 주절이 결과예요. 근데 밑에 있는 so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게 결과라는 뜻이야. 그럼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그 문장이 결과야. 비가 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집에 머물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so that, so that. so that은 옛날에 많이 봤을 텐데 밑에 있는 so that부터 할게요. so that can't.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옛날에 투부정사에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는 enough to로 바꾸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to로 바꿔야 돼, 현진아. 그래서 너무너무나 강해서 그래서 들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들기에 강하다. 이런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할 수 없어. 요런 이제 세 가지 동그라미로 보이는 건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꿔 쓴다고 했었어.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은 enough to랑 to가 투부정사 구문인데 위에 있는 strong, 중간에 있는 형용사 부사예요. 형용사 부사는 enough to 앞에 오고 투투로 쓰일 때는 형용사 부사가 요 가운데 와야 돼. 그래서 의미가 순서가 이렇게 조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는 can't만 보이는데 can't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과거 시제잖아. 얘가 과거 시제면 could로 바꿔줘야 돼요. 과거로. 중간에 so that이 붙어있는 거 보이지? so that이 붙어있으면 얘는 이제 해석이 완전 바뀌어서 그래서란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일본어 공부를 했어. 뭐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일본어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결과라는 말이고 두 개 해석이 완전 달라요. so that이랑 해석이 많이 달라. 해석을 다르게 해줘야 돼. S가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가 위에서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것만 같이 볼 건데 1번에 그가 지금 거실을 열심히 흥얼거리면서 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지금 거실을 흥얼거리고 다니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뜻이야. 뭐뭐 하면서. 근데 밑에 있는 2번은 뭐뭐 함에 따라서는 정말로 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야. 여자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듬에 따라서 점점점 똑똑해진다. 이런 뜻으로 S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S는 그 꽃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해서 뭐뭐 한 대로 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이제 as it was getting late 뭐뭐 때문에는 이유를 나타내겠지? 늦어서 내가 돌아가야 돼.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마지막에는 조건이랑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if랑 unless 같이 했잖아. 그래서 unless는 if, not을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unless 뒤에 not이 또 나오면 돼, 안 돼? not이 또 나오면 안 돼요. 대신에 not이 나오고 싶으면 if로 바뀌어야지. unless 안에는 이미 not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택시를 타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네 가지 알고 있지?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렇게 네 가지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이 반대라서 우리가 돈이 많아. 근데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플러스 저번에 했던 건데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이랑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미래 시제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만 써야 한다. 그래서 부사절이 이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죠. 그 자리에 will이 있으면 안 되고 현재 시제로 바꿔서 쓸 때 뭐가 있어야 돼? s가 있어야 돼. 주어가 he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돼.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고 숙제는 상관접속사 앞까지 그 95페이지까지 쭉 풀어오면 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 일단은 타임스 먼저 볼게요. 오늘 에세이도 좀 써야 돼서. 이게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좀 잘 봐야 되는데 동사만 먼저 찾을게. 동사만. 동사가 여기 있어요. has revealed. 여기가 동사야. 앞에 있는 published는 이제 끊어주는데 요렇게 꾸며주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인데 뒤에서 꾸며주니까 얘를 이제 분사라고 불러요. 해석은 출판이 된, 발표가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주어야. 연구가. 연구는 밝혔다. 이게 먼저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연구가 어디서 발표됐을까? 연구를 전부 다 꾸며주는 거. 3월 27일에 Nature Geoscience에 발표된 연구는 그럼 무엇을 밝혔냐면 여기서 이제 잠깐 끊어주면 surprising discovery 이게 목적어예요. 놀라운 발견을 해서 목적어로 해석이 됐지. 이게 목적어야.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크게 찾아주면 대략적인 문장의 의미가 나와요. 놀라운 발견이 도대체 무엇이냐? 달에 관한 놀라운 발견이겠지? regarding이 관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달에 관한 놀라운 발견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옛날의 천체에 관한 이론을 반박하는 그게 놀라운 발견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 대시 관계대명사인 거는 알고 있죠?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건 발견이란 뜻이에요. 옛날 이론을 반박하는 새로운 발견. 근데 그게 달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scientist, 과학자들이 또 발견을 했는데 이게 동사겠지? 무엇을 발견을 했냐면 끊는 이유가 있어. 여기에서 끊어지면 얘가 목적어란 뜻이야. 매우 상당한 양의 물을 발견을 했어. 근데 이 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갇혀져 있었어. 그럼 trapped도 분사예요. 물을 꾸며주는. 여기 매우 작은 유리 구슬 안에 갇혀진 물을 발견을 했다. 근데 이 유리 구슬이 또 꾸며주네 뒤에서 분사로 어디에 있냐면 달 표면 전역에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달 표면에 흩어져 있는 유리 구슬에 물이 갇혀져 있다. 유리 구슬에 갇혀져 있는 상당한 양의 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낫겠네. 자,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죠. 얘가 동사지. 무엇을 분석했냐면 달 샘플. 뒤에서 또 끊어져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서 꾸며주잖아. 분사죠. 그럼 어디서 수집이 됐냐면 China's Chang'e 5 미션이니까 그 미션 자체가 우주선 이름이야. 그 창어 5호 임무에서 2020년 12월에 수집이 된 달 샘플을 분석했다.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 무엇을?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 목적어가 뭐예요? that부터 끝까지. 그럼 이때 that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어? 무슨 접속사? 그치, 명사절 접속사.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이것을 결론 내렸다. 근데 이제 that 안에도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water이 주어고 maybe stored가 동사예요. 동사를 보니까 be 플러스 pp 수동태네. 그래서 저장이 되어졌다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270kg의 물이 저장이 어디에 되냐면 유리 구슬에 되겠지? 근데 어디에 있는 유리 구슬?
달 표면 꼭대기 12m에 있는 유리구슬에 저장이 될 수 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동사는 여기에요. 유리구슬이 형성된다. 언제? 여기 외는 또 접속사에서 배웠네. 무슨 절 접속사? 그치. 부사절 접속사. 아까 명사절 접속사는 문장을 명사로 만든다는 뜻이고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있는 문장이 전부 다 부사란 뜻이야.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준다는 말이야. 그럼 이제 시간을 나타내니까 소행성이야. 소행성이 잘에 충돌할 때 형성이 된다.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면 얘가 조금 어려운데 요게 동사예요. liquefy. 이게 우리가 보통 liquid라고 해서 액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liquefy라고 동사로 바꾸면 액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체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액체로 만드냐면 from the impact, 충돌. 그 딱 영향으로 나온 극심한 열과 압력이 얘가 이제 주어겠지. 주변의 암석을 얘가 목적어야. 암석을 액체로 만들고 열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암석이 이게 식는 거야. 동사 식어서 다시 달 표면으로 떨어진.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the water trapped in this impact gases forms from the hydrogen인데 여기서 한번 끊어요. 과거복. 그치? 앞에 있는 물을 꾸며줘야 되니까. 그럼 물을 이제 꾸며준 건 예를 볼까? 이 충격들은 유리에 갇힌 이런 충격들 때문에 유리에 갇힌 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이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에서 형성이 되냐면 하이드로젠 아tom스가 수소 원자지. 그래서 태양풍에 있는 수소 원자에서 형성이 된다. 근데 누구랑 합쳐서 얘랑 누구랑 합쳐서 뒤에 있는 옥시즌 모레큘을 합친다는 뜻이야.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물이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 산소 분자는 어디에 있냐면 달의 표면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리에 물이 갇히는데 이런 물이 어디서 형성이 되냐? 달 표면에 있는 산소 분자. 걔랑 결합하는 태양풍의 수소 원자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는다라고 했어. 그럼 과학자들이 믿는다. 무엇을 믿을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왜? 뒤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왔네.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중간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전부 다 목적어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대시 아까 생략이 될 수 있는 대시 있다고 했었지. 명사절 접속사에서 생략이 될 수 있는 대시 뭐예요? 아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대. 그치.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될 때 그 대시는 해석이 생략이 된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목적으로 해석하면 돼. 과학자들이 믿는다. 유리구슬이 release, 방출해. 달의 밤 동안에 갇혀있는 물을 방출한다고 믿는다. 그치? 그럼 이제 방출을 하고 나서 rehydrate 하면 물을 다시 준다는 거야. 그래서 촉촉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누가? 앞에 있는 물 구슬이, 유리 구슬이 달 표면을 다시 촉촉하게 만드는데 여기 지금 동사가 없어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낮 동안 햇빛에 의해서 마른 달의 표면을 다시 수분으로 채운다고 믿는다. 이렇게 가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과학자들이 유리구슬이 달의 밤 동안에 갇혀있는 물을 방출해서 햇빛으로 마른 달의 표면에 수분을 보충한다고 믿는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findings 결과들이겠지. 이런 연구 결과가 이런 발견들을 해도 되고 발견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뒤에서 꾸며주겠죠. 바꿀 잠재력. 무엇을 바꾸냐면 우주 탐사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s we know it,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를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어주면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 탐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리구슬이 may serve as는 이 serve as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라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의 공급원 역할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우주 비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도와준다. 동사예요. 도와준다. 임무들에게 도와준다. 어디에 있는 임무들? 더 멀리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임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주비행사의 물 공급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먼 목적지에 있는 임무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근데 음, 제가 뜻이 기억 안 나서 우주인이라 우주비행사라고 써줘. 세계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나올 리가 없지. A study published on March 27th in Nature Geoscience has revealed a surprising discovery regarding the moon that contradicts our previous theories on the celestial body. Scientists have found significant quantities of water trapped in tiny glass beads scattered across the lunar surface. Scientists analyzed the lunar samples collected on China's Chang'e 5 mission in December 2020. They concluded that up to 270 trillion kilograms of water may be stored in glass beads in the top 12 meters of the lunar surface. The glass beads form when an asteroid strikes the moon. The extreme heat and pressure from the impact liquefy the surrounding rock, which then cools and falls back to the lunar surface. The water trapped in these impact glasses forms from the hydrogen atoms in the solar wind, bonding with the oxygen molecules in the soil of the moon's surface. Scientists believe the glass beads release the trapped water during the lunar night, rehydrating the lunar surface dried out by sunshine. These findings have the potential to change space exploration as we know it. The glass beads may serve as a water source for astronauts and aid in missions to more distant destinations. 보면은 여기 있네. 1번에 revealed. contradict 아까 반박하다. scheduled는 흩어진. analyzed ed. concluded도 ed. 그다음에 asteroid 있고 pressure 있고. impact. molecules. rehydrating, 그다음 potential, 수분을 보충하는 거. 물이 방출돼서 수분을 보충하다. 그다음 astronauts S 붙여주고 astronauts S 붙이고. 됐어? 그다음 이제 에세이로 넘어갈 건데 에세이가 오늘은 그 뒤에 있는 건데 웬만하면 과제로 나가지 않게 수업 시간에 좀 마무리하고. 유닛 3에 이거는 그냥 보면 뭘 쓸지 알 수는 있을 텐데 내가 우주에 여행을 한다면 어디를 여행하고 싶은지 왜 그곳을 여행하고 싶은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지금 있는 거 웬만하면 또 어떻게 쓸 건데? 상상해서 쓸 수 있어? 시간 안에 쓸 수 있어? 네. 시간 안에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너가 거기 가면 무엇을 찾고 싶은지 너가 찾고 나서 그것이 어떤 이점을 너에게 줄 건지까지 쓰면 돼, 결론까지.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마무리해야지 숙제로 안 나가니까 최대한 10분 안에 마무리하세요.